올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는 것이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 최근 점점 더 라리가 무대에서 활약이 커지고 있어요. 저희가 4월 라리가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라리가 전체 후보에 올랐던 만큼 마요르카의 4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죠. 라리가 전체 후보로 올랐는데 마요르카 구단에서 4월에 만약에 다른 선수를 뽑으면 그게 사기인 거죠. 예. 그런 가운데 5월 들어서도 첫 경기였죠.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 2022-2023 시즌 라리가 32라운드에서 이강인 선수가 또 선제골이자 자신의 올 시즌 리그 6호 골 그리고 10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실 최근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올 여름에 이강인 선수를 노리는 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꽤 믿을만한 또 공신력 높은 매체들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이제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렐레보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렐레보에서는 상당히 이미 시메오네 감독이 승인을 했다는 얘기까지 했죠. 예, 그리고 문도 데포르티보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난주 수요일 점심 때 아틀레티코 디렉터들이 회의도 했고 시메오네 감독과도 교감했고 이강인 선수 에이전트 측과도 얘기를 나눴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스페인의 인터넷 매체 엘골 디지털에서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보도를 내놨어요. 사실 이 엘골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문도 데포르티보나 렐레보와 비교했을 때는 공신력이 굉장히 낮은 매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틀레티코와 연결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보도가 꽤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사실 이 기사의 제목과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강인 선수 기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내용은 이제 파올로 디발라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불발된 이유를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강인 선수가 언급이 된 건데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발라보다 더 비싸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에 선호하는 선택이 있다. 이게 흥미롭잖아요. 더 비싼 선수를 찾는다. 아르헨티나 공격수 디발라는 여전히 촐로 시메오네 감독의 리스트에는 있지만 그 위에는 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시메오네 감독이 영입을 주저하지 않고 요청한 다른 후보의 이름이 나타났다. 즉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디발라를 영입할 수 있는 그 순위권에 두고는 있지만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선수가 디발라보다 비싼 이강인이라는 얘기예요. 디발라 같은 경우는 조금 싸게 영입이 가능한 상태이긴 하죠. 예, 이 보도에 그 옵션이 나오는데 일단 이 얘기를 보면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위해 선택한 선수는 파울로 디발라였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의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시메오네 감독이 개인적으로는 구단 차원에서야 이강인 선수를 1월부터 원했으니까 디발라다. 아르헨티나 출신 감독이기도 하고 아르헨티나 선수들과도 인연이 많은 시메오네 감독이긴 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르헨티나 공격수 디발라는 여전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최근에 로마에서도 경기력이 올 시즌에 좋고, 네, 일단 또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도 많아요. 네. 그런 가운데 그에게 예외적인 영입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초네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애칭이에요. 이 아틀레티코 네. 스태프는 이미 라리가에서 빛나고 있는 또 다른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을 주요 영입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이강인은 현재 마요르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이고 다만 아틀레티코만이 이강인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강인을 많은 팀들이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럼 왜 이 가치 차이가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이제 트랜스퍼 마크트가 책정한 기준에 따르면 디발라의 현재 이적 시장 가치는 3천만 유로고 이강인 선수는 1,500만 유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성이나 유명세나 지금까지의 커리어로 봤을 때는 디발라가 2배 정도 더 비싼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그 디발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원래는 엄청 비싸게 고려가 되던 선수였는데 6천만 유로 이상까지도 올라갔었던 선수였는데 부상 때문에 이제 쭉쭉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 거고 반면에 이강인 선수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이적 시장에서 이제 협상할 때는 이강인이 더 비싸다. 네. 아틀레티코는 심지어 또 이강인이 덜 유명하고 더 비싼데도 이강인에게 큰 돈을 쓸 생각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 얘기가 어떤 것이냐? 일단 이제 중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약 디발라가 아닌 이강인을 영입하게 될 경우에는 돈이 800만 유로가 더 든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트랜스퍼 마크트에서는 3천만 유로로 책정해 있지만 세리에 A가 아닌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AS 로마는 디발라와의 계약에
12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해 놨다라는 거예요. 예. 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디발라를 영입하고 싶다면 그냥 구단 협상 없이 1200만 유로 내면은 데려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강인 선수 이적설에 대해 많이 얘기 드릴 때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제 시장 가치는 1500만 유로지만 마요르카가 설정하고 있는 혹은 뭐 이제 마요르카가 주장하고 있는 바이아웃 금액은 뭐 2천만에서 3천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뭐 1800만 유로라는 얘기도 많이 예. 나오고 있긴 하죠. 그런 가운데 최근 렐레보의 보도를 보면 마요르카가 2천만 유로 정도면 이적 허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골 디지털도 뭐 그걸 인용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금액만 놓고 본다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면 800만 유로를 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뭐 일단 그 디발라 바이아웃 조항을 놓고 보면은 저 얘기가 사실이긴 하죠. 그 로마노가 최근에 밝힌 건데요. 디발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에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을 하고 해외로 진출을 할 경우에는 12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디발라의 가치 대비 상당히 저가인 거잖아요. 사실 예. 3천만 유로도 저는 디발라가 과거에 보여준 거 고려하면은 너무 떨어지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런 바이아웃 조항을 로마가 넣은 이유는 그게 아니었으면 디발라 영입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 디발라 쪽에서 원하는 연봉이라던가 초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셌는데 근데 이제 그 시점에 그 연봉으로 디발라를 원하는 구단이 없었고 로마도 그 연봉을 지불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고 이제 바이아웃을 적게 책정을 하면은 다시 그러면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예.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바이아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가 잘해서 가치가 올라갈 경우 우리가 이 정도를 많이 안 챙기는 그 수단으로 바이아웃을 넣어줄게. 네. 우리가 이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 이제 이적 때 발생하는 총액 금액은 너가 가져라. 약간 이런 얘기로 협상을 한 거고 네. 실제로 디발라는 로마에 와서 또 좋은 경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팀들의 뭐 관심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디발라에게 관심이 있었던 팀일 수 있으나 현재는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강인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두 선수 다 왼발을 쓰고 또 2선에서 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 영역이라든지 스타일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예. 이건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가짜 뉴스라고 보는 게 예. 그러니까 원했던 건 맞을 수 있어요. 디발라를. 같은 예. 아르헨티나인이고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수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어요. 펠릭스가 겨울에 떠났을 때 그때는 그때, 예. 특히 이제 공격수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때 데려온 게 데파이고 그리고 만약에 데파이가 잘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대안으로 디발라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 데파이가 그래도 와가지고 물론 뭐 부상 때문에 많은 출전 시간이 없지만은 나왔을 때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강인과 디발라는 포지션 자체가 겹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같은 데를 애당초. 뛸 수는 있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를 좀 올려 쓴다면 그래도 사실상 그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이강인은 미드필더고 디발라는 기본적인 속성이 공격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이거는 뭐 좀 지난 1월달에 얘기를 조금 확대해서 좀, 예. 좀 재생산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왼발잡이에 예. 약간 좀 같은 그래도 창의적인 선수를 그냥 묶어서 예, 그런 건데 지금 아틀레티코가 필요한 선수는 미드필더지 공격수가 예,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해요. 디발라를 고려했었지만 디발라가 네. 아니라 이강인을 뭐 데려오려고 한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월달에도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선수를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과 고려하면은 이제 데파이가 오기 전 시점에 아마도 디발라도 보고 뭐 이강인 선수도 보고 여러 선수를 네. 보던 와중에 디발라를 이제 제끼고 이강인 쪽으로 몰려가는 흐름을 좀 소개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엘골 디지털은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다른 팀들과 경쟁이 열리게 되니까 또 그럴 경우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아틀레티코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그냥 협상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잉글랜드 리그 팀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들은 유럽의 다른 팀들보다 경제력이 월등하다. 네, 즉 그렇죠. 금전적인 경쟁하면 진다. 예를 들어서 마요르카가 2천만 유로만 요구하고 있는데 잉글랜드 팀이 그냥 우리 3천만 유로 줄게. 우리 팀으로 보내줘. 이러면 사실 아틀레티코는 거기 영입 경쟁하기 위해 가격적으로 붙기가 어렵고 연봉까지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틀레티코의 단장이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다면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할 일이 많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기사를 끝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적료보다도 연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가 결국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결국은 연봉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라리가의 비율형 샐러리캡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등록을 그러니까 못 하니까요. 예, 등록을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기 광탈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유럽 대항전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비율형 셀러리 캡 금액이 더 줄어들 위험성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 내보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추진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디발라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예.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디발라는 그 고액 연봉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된 거였는데, 왜냐면은 그 다른 팀들이 그 연봉을 지불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로마에서 한 시즌 뛰면서 보여주면서 연봉을 올리겠다는 그런 심사안이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적은 연봉에 갈 리가 없죠. 예, 그런 거 같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오히려 뭐 디발라를 노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디발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뛰어난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 부상만 없으면은 뭐 두 자릿수 골과 도움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먼저 그 팔레르모에서 2014-15 시즌에 13골 10도움을 기록을 했었고,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유벤투스 이적을 했었죠. 그리고 가자마자 19골 7도움, 그 다음에 11골 8도움, 그리고 그 다음엔 22골 5도움을 기록을 했지만은 이후 조금 부상과 부진 등으로 인해 조금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이번 시즌에도 그 AS 로마에서 11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텐텐을 노리고 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근데 디발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고질적인 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선수 생활 초기에는 그렇게 부상이 많진 않았어요. 당하더라도 크게 당하진 않았었는데, 그 2020-21 시즌에 이제 조금 인대 쪽에 큰 부상을 당하고 나서는 이게 조금 고질병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 80일 가까이 결정한 이후 이때부터 예. 조금 이제 인저리 프론이 됐다. 예, 그것 때문에 이번 시즌 로마 와서도 결국은 부상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예, 뭐 전반기에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뭐 한 달 가까이를 결장을 했고, 네. 또 중요한 순간에 디발라가 좀 빠지면서 최근에도 이제 중요한 시점에 좀 빠지는 상황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원래 지난 여름에 유벤투스가 디발라랑 거의 재계약 합의까지 보다가 이게 늦춰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뭐 초상권 문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부상을 조금 우려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디발라가 골 넣고 나서, 멋진 골 넣고 나서 예. 그 유벤투스 보드진데 예, 앉아있는 보고 있나, 예. 이렇게 딱 한 적 있었잖아요. 예, 난 멀쩡하다, 잘한다. 네, 예. 그 인테르도 원래 디발라를 너무 영입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디발라를 영입했다면은 그때는 뭐 루카쿠가 안 왔거나 아니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비싸게 판매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보도상무가 인테르도 디발라의 에이전트한테 부상 관련한 이런 우려들을 입증해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발라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탈란타하고의 경기에서도 팔로미노의 이제 태클에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한 건데요. 다행히 그 29일에 있었던 밀란전에 벤치에는 있었어요. 근데 벤치에 있었는데 교체 출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 몸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밀란하고의 경기가, 이 경기가 4위 결정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에서 승리했다면은 로마가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무승부에 그치면서 현재 4위부터 6위까지 승점이 동률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디발라를 안 넣었다는 것은 벤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뛸 수 없는 몸 상태였다. 지금 로마가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프리마베라에서 유망주를 끌어다 쓰고 있을 정도로, 지난 그 밀란전에도 쿰블라 센터백인 큰 십자인대 파열되는 부상 당해가지고 지금 선수 쓸 수 있는 선수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디발라는 데파이랑 연결된 거다. 예, 사실 뭐 사실상. 전방에서 뛰어야 되는 선수죠. 예. 근데 데파이가 오자마자 그 출전 시간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적응기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거의 나오지 못했었잖아요. 예. 하지만은 그래도 오자마자 뭐 셀타비고전에 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세비야하고의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는데, 이게 그 21세기에 들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한 신입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그 선발 데뷔전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였고, 그리고 또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었으나 또 이제 바야돌리드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또 바로 골 넣으면서 라리가 8경기 출전해서 4골 넣고 있는데 268분 출전했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67분당 한 골 넣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모라타 말고 데파이를 주전으로 써라. 네. 데파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유형의 공격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메인 포메이션 자체가 5-3-2와 4-4-2 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포메이션 자체가 디발라가 뛸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리즈만하고 겹쳐요. 디발라는 예. 결정적으로.
그러면 디발라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선수는 모라트처럼 비벼주거나 아니면 데파이처럼 그래도 조금은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디발라랑 그리즈만이 둘 다 물론 설 수 있죠. 설 수는 있지만은 역할이 너무 중첩되고 둘 다 왼발잡이 공격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뭐 시메오네 감독 스타일을 생각한다면 이런 선수를 동시에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그리즈만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즈만을 백업으로 디발라로 사온다. 이거 사치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차라리 여름에 그리즈만을 임대로 데려오기 전이었다면은 그랬으면은 디발라를 고려할 수 있었겠죠. 예. 반면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는 5-3이든 4-4이든 충분히 있고 네. 상황상으로도 맞다. 예.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마요르카 지역 기자인 토메오 마우라 같은 경우에는 또 아틀레티코 이적이 유력하다라는 보도와 더불어 그 이유가 아틀레티코에서 또 왼발을 쓰는 이제 미드필더 토마 르마가 떠날 수 있고 그 자리에 이강인이 간다. 예. 이렇게 좀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시메오네 감독이 그 바야돌리드전을 앞두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르마에 대해서 따로 이제 언급을 한 게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르마는 우리가 원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그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원하는 일관성이 없을 때가 있다. 그는 건강할 때면 우리가 가진 선수 중 가장 좋은 공격 전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득점력과 박스 침투 및 파이널 서드에서의 모습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 그가 지금 내가 언급한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해 나간다면 분명 축구 선수라는 측면에서 한층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결국은 그가 부상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공격 전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누가 연상되나요? 예, 이강인 선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의 역할이 사실상 중첩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득점력이 막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조금 득점력이 떨어지고 박스 침투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었던 거잖아요. 예, 그거 사실상 르마의 역할을 이강인한테 맡기려고 한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빌바오전에서 보니까 아마 이 시메오네 감독 인터뷰를 봤나봐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득점도 욕심내고 박스도 침투하고 파이널 서드에서 모습이 최근 경기에서 향상되는 걸 보니까 예. 시메오네 감독이 원하는 걸 지금 듣고 아 내가 이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예. 하고 싶을 정도로 최근에 득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르마는 뭐 시메오네 감독이 얘기했다시피 고지적인 그 근육 부상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 기간이 긴 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다만 너무 잦다라는 예, 거죠. 뭐 너무 그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부상을 짜잘짜잘하게 달리하다 예. 보니까 이러면은 꾸준히 못 쓰죠. 그러니까 이제 르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와가지고 처음에 완전히 최악의 영입으로 불릴 정도로 예. 왜냐면은 무려 7,200만 유로를 주고 영입을 했던 선수였거든요. 하지만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전을 하다가 2시즌 전부터 그나마 이제 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할만하면 부상당하고 예. 할만하면 부상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침체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시메오네 감독의 인내심이 조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르마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선수 처분이 쉬울까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7,200만 유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2위에 해당하는 그 거액을 주고 영입한 선수거든요. 당시로서는 최고의 이정도였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싸게 팔려고는 하지 않을 거란 네. 말이죠. 근데 이 정도 금액을 또 내고 데려갈 팀도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이 금액은 절대 안 되고 그래도 최소 3천에서 4천만 유로는 받으려고 할 텐데. 네,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투자할 돈 이상을 좀 받아서 좀 더 이제 그렇죠. 자신들의 자본을 늘려서 샐러리캡 여유도 좀 만들겠다. 네, 그런데 과연 르마 판매가 쉬울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선수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문도 데프로티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목된 선수가 콘도그비아, 사울 리게스, 혹은 르마 이런 선수들인데 사실 사울이나 이제 콘도그비아는 뭐 나갈 가능성과 나갈 수 있는 팀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근데 사울 같은 경우도 그 연봉 지급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잔류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팔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죠. 예, 그게 좀 말처럼 쉽진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고요. 카라스코는 지금 바르셀로나 이적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카라스코가 나갈 경우에 네. 대신 사울을 못 내보내는 대신 사실 카라스코는 남는 게 좋긴 한데 말씀드린 이 샐러리캡 문제와 또 이강인 선수 영입관과 연결돼서 조금 이제 나가는 게 좀 유력하다.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원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르마가 남고 카라스코가 떠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포메이션 자체가 그러면 4-4-2로 조금 고정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도 왼쪽 윙으로 고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차라리 카라스코가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좀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르마가 나가는 게 좋은데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렐레버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또 최근에 새롭게 업데이트한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는 이강인 선수만 따로 다룬 게 아니라 이제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주말마다 이적 총정리, 최신 정보 정리하는 뉴스레터를 이제 연재하고 있거든요. 이 기사에서 이강인 선수 부분을 살펴보면 이강인만이 메트로폴리타노 아틀레티코에 입성할 유일한 라리가 스타는 아니고 뭐 리버풀이 바렐라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자신이 취재한 얘기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먼저 얘기된 게 이제 지로나가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로나의 라이트백인 아르나우 마르티네스의 이적설에 대해 얘기하면서 바르셀로나가 먼저 제안을 했지만 이건 결렬이 됐고 이제 다른 팀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 이 아르나우가 이적을 한다면 아틀레티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좋은 분위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아틀레티코와 이강인 사이에도 좋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가 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수요일 회담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디렉터 회의에서 이미 가리도와 접촉이 됐고 이 접촉과 협상이 앞으로 열흘 동안 이어진다. 즉 이 얘기는 5월이잖아요. 이 5월 중에 어느 정도 선수와의 합의는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경쟁에서 조금은 먼저 다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점을 해야죠. 그러면서 아틀레티코는 이강인 영입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요르카 공격수 이강인과 아틀레티코가 합의하는 문제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인즉슨 저희가 1월 이적 시장 때도 뭐 여러 루트를 통해 뭐 공개된 정보도 있고 안 공개된 정보도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의 제안이 왔을 때 마요르카 구단에다가 이적을 요청했고 본인이 여러 제안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그걸 아틀레티코도 알고 있어서 구단 이적료와 뭐 개인 조건들 이런 세부 조건 조율을 가는 것이지 선수의 마음은 이미 마요르카에서 아틀레티코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인 합의는 좀 거의 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재정 조건을 봐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보이는데 가세할 경우에는 어떻게 뛸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포메이션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요. 3-5-2 포메이션, 지금 그 5-3-2 포메이션 많이 쓰고 있는 그거를 쓰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쪽 메찰라에서 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제 데폴이 이제 오른쪽에서 주로 뛰긴 하지만은 뭐 르마라던가 이제 사우리라던가 없을 때는 왼쪽에서도 많이 뛰고 최근 들어서는 데폴이 왼쪽에서도 잘 뛰고 있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주전이 약간 조금 부상만 없다면은 코케, 요렌테, 데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르마가 서서히 조금 밀려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가 요렌테가 부상을 당하면서 르마가 다시 선발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기본적으로 왼쪽 메찰라에서 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왼쪽 윙백이 카라스코가 떠날 경우에 굉장히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4-4-2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에서 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크로스 플레이도 하고 뭐 마요르카에서 하던 역할을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에서 어떻게 뛸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적설이 진행되고 혹은 이적이 돼야지 저희가 또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 현지 정보 그리고 현지 보도들 업데이트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최신 소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